글을 쓸 때 감정이 잘 느껴지면 글이 더 진짜처럼 다가오죠. 중학생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감정을 글에 담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열하는 것보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함께 적어줘야 읽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이에요. 멋진 단어를 쓰려고 애쓰는 것보다 솔직한 감정을 잘 살리는 문장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이 글에서는 중학생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감정 표현 글쓰기 비법을 알려줄게요.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 담긴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보다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는 문장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감정은 글 속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에 깊이를 더해줘요. 같은 사건이라도 감정이 포함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읽힐 수 있어요. 친구와 싸운 일을 쓸 때 단순히 싸웠다고 쓰는 것보다는 내 말이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했다라고 쓰면 훨씬 더 공감되죠. 글을 읽는 사람은 감정에 공감하면서 글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하고 연습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기쁘다, 슬프다 같은 단어를 쓰는 걸 넘어서요. 진짜 감정이 느껴지려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글로 옮기는 용기도 필요하답니다. 가끔은 감정을 쓰는 게 부끄럽거나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진심이 독자에게 전달되면 훨씬 깊이 있는 글이 되죠. 감정을 잘 살리려면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는 화가 났다라고 쓰는 것보다 속이 끓어오르고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라고 표현하면 훨씬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돼요. 이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글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감정을 단순한 형용사로만 표현하지 말고 동사와 묘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쁘다 대신 심장이 두근거리고 웃음이 저절로 났다처럼 행동을 통해 기쁨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글에 진짜 느낌을 불어넣어줘요. 같은 감정이라도 말투나 상황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슬픔도 눈물이 났다, 입을 꾹 다물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단어에 따라 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감정을 표현할 때 꼭 화려한 문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짧고 간결한 말이 더 강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문장은 짧지만 무게감이 있죠. 감정 표현을 더 생생하게 하고 싶다면 오감을 활용하는 방법이 정말 좋아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소리, 손으로 만진 감촉, 코로 맡은 냄새, 혀로 느낀 맛까지 모두 글에 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글 속 장면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예를 들어 비가 왔다는 말 대신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고 쓰면 훨씬 더 그림이 그려지죠. 감정은 상황과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장면을 잘 그리면 감정도 함께 표현돼요. 맛을 표현할 때도 맛있었다는 말보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퍼지고 눈이 절로 감겼다는 식으로 오감을 사용하면 훨씬 풍부하죠. 읽는 사람도 같이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서 공감이 생겨요. 무섭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귀에 바람 소리가 윙하고 스쳤다 같은 오감 표현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줘요. 이런 식으로 감정은 느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진짜 내가 느꼈던 일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그 감정도 자연스럽게 글에 녹아들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 싸운 일,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순간처럼 평범한 일상도 좋은 글감이 돼요. 기억 속에서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그만큼 감정도 깊어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글이 훨씬 진짜처럼 느껴질 거예요. 경험을 쓸 때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유를 함께 적는 게 좋아요. 무서웠다고만 하지 말고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라서 온몸이 굳었다처럼 배경을 설명해주면 독자도 함께 공감하게 돼요. 이런 설명이 글의 깊이를 만들어줘요. 사소한 기억이라도 감정을 곁들이면 멋진 글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사탕을 나눠줬던 순간도 따뜻한 기분이 가슴에 퍼졌다고 쓰면 짧은 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답니다. 감정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일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연습장이에요.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적는 공간이니까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느낀 감정을 짧게라도 적어보면 글쓰기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일기를 쓸 땐 오늘은 재미있었다라고만 쓰지 말고 친구랑 웃다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처럼 구체적인 장면과 감정을 함께 적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중에 수필이나 장문을 쓸 때도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일기에서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표현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침엔 짜증이 났지만 점심시간에 친구가 웃겨서 기분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감정의 변화도 글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일기는 틀려도 괜찮고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감정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말하듯 감정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정을 살리는 문장이 저절로 늘 거예요. 감정을 글에 담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너무 뻔한 표현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났다, 기뻤다, 슬펐다만 계속 반복되면 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양한 감정 단어와 묘사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감정만 나열하고 상황 설명이 부족한 경우예요. 속상했다라고만 쓰면 독자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감정은 항상 그 감정을 만든 상황과 함께 써줘야 해요. 그리고 너무 과장된 표현도 피하는 게 좋아요. 감정을 억지로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어요. 눈물이 바다처럼 쏟아졌다 같은 표현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몰입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진짜 감정을 전달하려면 적절한 표현과 균형 잡힌 묘사가 필요해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감정 표현의 핵심이랍니다.